국내 주식만큼이나 해도 마르지 않는 중국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좋네요. 좋으신가요? 저도 좋습니다.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리프레시 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 흐름만 얘기를 하더라도 한 3,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게 시진핑 주석의 방미,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종합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 일정이라든지 이슈부터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왔을 때 주말에 부양책이, 국유기업 관련해서 부양책이 나왔었는데 일단 한 이틀 후부터 오를 것 같다라고 네, 좀 말씀드렸고, 그래도 다행히 정확하게 수요일부터 장에 4%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목요일 날은 또 장외 레버리지 물량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요.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8월 정도에 그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산신탁부터 시작한 증권사, 중국 투자자의 장외 레버리지 신용 물량에 대한 청산 문제가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왔고요. 이에 대한 문제가 국유기업 관련 이후에 한 번 정도 문제가 되면서 장중에 급락으로 좀 나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증감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은 9월 11일까지 정리 처분된 계좌 수가 한 3,250개 정도의 계좌 수가 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중 그 물량은 3,200개 계좌는요. 전체 장외 레버리지 신용 물량의 60% 정도가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아직 한 2,100개 정도는 처분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일단 앞으로 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18일까지는 이미 정리가 됐고요. 25일까지가 100억에서 150억 위안 정도 규모의 계좌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10월 31일,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는 300억 위안 이상의 장외 레버리지 신용 물량에 대해서 정리를 차차 할 것이다. 네. 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장이 급하게 상승이 나올 때는 반대 매매, 담보 부족, 좀 전에 말씀 좀 하셨지만은 그 물량의 축소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 급하게 상승할 때 매수보다는 일단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상위 시장 역시 접근해야 되는 논리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예. 이미 증감위에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방식의 템포로 장외 레버리지 계좌에 대해서 정리 처분하는 작업하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이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버리지 물량에 좀 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한 내용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중고속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라고 이제 방미하기 전에 미리 좀 토석을 좀 깔아둔 것 같은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중미 관계의 본질은 서로 이득이 되는 공영 관계. 양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앞으로 거시적인 경제 정책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개혁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 모델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좀 크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방미에 가기 전에 얘기를 한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은 이번 주에 가게 되면 일주일 정도 방미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정도부터, 왜냐하면 10월 3일 날 오중전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중전회가 나온 다음에는 5개년 경제계획, 13년차 5개년 계획이 새로 다시 한번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놓은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물량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국유기업에 대한 호재와 양대 그 호재 악재가 좀 섞여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그리고 3,000포인트 정도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 잠깐 오랜만에 보면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일단은 3,000포인트에서 3,200, 3,100포인트를 박스권을 갖춰 있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지금 이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버리지 청산 물량 때문에 자칫 3,000포인트가 장중에 살짝 하회를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때 정도라면은 국유기업 관련주 중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할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0월 이후에 3,3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 정도부터는 진바닥이 완성이 됐다. 그때부터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시향적으로도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황을 듣다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증감위에서 이번 레버리지 물량 청산으로 인해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중고속 성장 조건 중국이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고지고대로 안 들어요.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장외 레버리지 신용 청산을 할 때는 각 그 증감위가 있으면 각 성의 증감위가 따로 있을 텐데 네. 그 증감위에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이 쏟아질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지난주 저희 코스닥 급락 때도 나왔다시피 그런 청산 물량에 대해서 물량 자체는 투자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더 앞선 투자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가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5% 이상 장이 급등할 때부터 흥분해서 하는 그런 뇌동매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해에서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좀 이런 급등세가 나타났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좀 돋보이는 국유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도 공개를 해주시죠. 네, 뭐 정책 관련도 그렇고요. 뭐 국유기업 관련 수혜도 있을 종목으로 좀 뽑아봤고요. 예. 비달 환경 보호라는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오늘의 종목명은 비달 환경보호입니다. 역시 기업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1970년도 정도에 저장성이란 주주시에 설립된 환경설비 국유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기오염 물질 제거 장비,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지만 다원시스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집진 관련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보호 관련 기업 중 유일하게 대형 설비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작년 정도에 거화그룹의 지분을 좀 확보를 했는데요. 그거 역시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차차 좀 말씀드리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뭐 중국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중국 관련 정책 그리고 중국 관련 천문학적인 정책에 투입되는 돈을 좀 자금의 비용을 좀 말씀드리는데 예. 지금 여기 뭐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정확한 수치 자체는 외우시지 않을 필요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 평균의 스모그 출현 평균 일수가 중국에 35.9일 정도가 됩니다. 36일 정도가 스모그가 계속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에서는 우리 자식들이 죽겠다. 앞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 1월 달에 신환경보호법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내용은 뭐 예전에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빼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2017년도까지 1.7조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은 30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15년도 9월인 현재 지금도 역시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프로젝트 투자 비용 추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시황적으로 업황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2014년도부터 17년 화력발전 오염물질 처리 시장 증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기 약한 붉은색 분홍색 음영 같은 경우가 초저배출권 시행 이후 아까 말씀드린 신환경법 시행 이후에 그 증가분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황, 탈질, 집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탈황 같은 경우는 황산화물 그리고 탈질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 집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집진 기술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이런 시장 증가분 추이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까지 좀 말씀 좀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다음 그림 보면서 천천히 좀 말씀 좀 드리자면요. 비달 환경 보호의 집진 설비 관련 매출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7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탈황 설비 같은 경우가 10%, 그리고 탈질 설비가 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리한 외형 추이 비슷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7% 정도 되고 있는 집진 설비가 전기 집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류 고전압에 의해서 가스와 분진을 처리하는 설비, 아시다시피 집진 설비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집진 설비 처리 비중 때문에 일단은 동사의 매출 역시도 꾸준하게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초까지의 비달 환경 보호의 기본적인 매출 추이였는데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화그룹 정도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거화그룹 같은 경우가 보시면 화학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업체인데요. 작년 1월 달에 지분을 배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거화그룹 산하에 청태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청태기업 같은 경우는 고체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예. 즉 비달 같은 경우는 청태기업을 같이 합병을 하면서
고체 폐기물과 집진 설비 같은 경우는 같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 환경에 대한 노력 같은 게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앞으로의 매출 역시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로 역시 국유기업 기업에 속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재무적이라든지 사업적으로 충분히 좀 정도 우리가 자본 조달을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정도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일단 비단환경 보고 차트 보시면은 처참합니다. 보면은 30.77 위안 정도 고점 6월 달에 찍은 이후에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토막 정도 그러네요. 수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작년 11월 어떻게 보면은 후광통 시행 이후에도 그 정도 수치보다 주가가 낮은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단환경부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월 달 이후에 오중전의 이후에 여러 정책들이 쏟아 나올 텐데 환경 관련 정책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키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유기업 관련, 환경 관련 포인트 두 가지를 해서 분할 매수 정책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요인들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저렇게 떨어진 요인이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중국 정부 지난번에 계속 급락이 나왔었는데 예. 개인들 물량에 따른 신용 반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책 관련주들도 역시 급하게 좀 올라간 경험이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15위안에서 30위안까지 3배 정도 뛰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책 관련주들이 2~3배 정도 뛰었다가 반토막 이상 경우는 예. 후광통 종목들은 허다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을 뽑아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뭐 생태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이런 환경에 대한 기업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달 환경 보호라는 종목, 오늘의 유망 종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 경제 이슈들 여러 가지 통해서 좀 많이 좀 흐름들을 잡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또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 이번 한 주 시작 좀 중국까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도 역시 이슈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내일도 더 핫한 이슈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